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오늘의 컨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송 촬영하는 기준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오르고 있습니다. 2% 정도 올라서 4,100만 원을 넘는 굉장히 좋은 상승 시그널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260만 원 안팎으로 조금씩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은 큰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횡보하지 않고 그래도 조금씩은 상승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요일 632원에 10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분할 매수해 주시면서 수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잠깐 보게 가게 되면 105달러 정도 되면서 이제 반감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반감기와 라이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또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EX 시거래소, 맥시 거래소에서 저는 베이비 도지를 매주마다 축적을 하고 있죠. 에어드랍을 받으면서 저번 주에는 사실 조금 덜 들어와가지고 조금 서운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채워주는 모습 3,400만 개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수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망 코인도 소액으로 담아가면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불장이 왔을 때 좋은 유망 코인이라면 또 한 번의 좋은 상승이 오지 않을까. 바이낸스 상장과 업비트 상장이 되는 그날까지 베이비 도지를 홀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사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암호화폐 투자 기회 끌어안은 이 금융권, 블록체인 채택 속도 내는 산업계에 나오면서 블랙록의 CEO죠. 레리 핑크가 계속적으로 자산의 토큰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해지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산업 전반에 스며든 블록체인 업체 금융권 산업계 블록체인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명확한 투자 효과 규제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규제 시그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CBDC에 대한 그런 파일럿 테스트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스탠스가 보이면서 2023년에는 제도권 수용이 되는 원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량이 강세장 직전 이후 가장 적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BTC와 ETH 보유량이 지난 20년 11월 이후에 가장 적다. 즉 다시 말해 뭐죠? 이제 사람들이 빠질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빠졌어요. 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어느 정도 세력들이 자꾸 장난질을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SEC를 통해서 코인베이스 기소라든지 바이낸스 기소라든지 등등등 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리플 도대체 언제 가냐? 비트 이더는 언제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은 언제 가냐? 많이 지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중에. 그러면서 굉장히 보유 수량이 적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라서도 지난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굉장히 감소했다. 즉 다시 말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이제는 조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세력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판칠 수 있는 판을 깔아놨다. 이제는 잡아 올리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임계점 그래프의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해 있다. 지금도 매집하기 좋은 시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소식 하나 보고 갈까요? 골든 크로스에 근접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이 있다. SEC 소송 승소 시에 XRP는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골든 크로스가 뭐죠?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 위로 교차할 때 발생하는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물론 리플에 있어서 차트 분석을 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트위터를 잠깐 보호하게 된다면 이렇게 뭔가 맞물리면서 차트를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20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이제 23년도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코인키드님은 내 최소 목표는 XRP 9달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XRP가 0.5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쵸? 600원, 650원대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말 이런 1달러가 넘어가서 2달러, 3달러 정말 이 코인키드가 말한 9달러 정도 되면 사람들이 안 팔까요? 거의 대부분이 다 팔 거예요. 그쵸?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세력들은 더 흔들어 될 것이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디지털 세상이 XRP라는 토큰이 중심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이 XRP를 언제까지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통해 투심을 갖고 내공을 가지면서 코어를 잘 잡느냐. 그 여부는 본인들,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리플, 태국에서 첫 번째 정책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리플은 태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득권 나라들인 미국, 영국, 그 외 유럽 국가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굉장히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손을 잡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태국의 중앙은행인 시암 커머셜 뱅크까지 리플사와 손을 잡으면서 국경 간 송금으로 혁신을 주도하도록 돕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뱅가드 포럼을 보더라도 역시나 뉴욕 멜론은행을 통해 태국 시암은행으로 자금이 흘러간다. 리플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부분 우리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영국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압수를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영국의 상원이 불법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즉 다시 말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국의 의회 암호화폐 내재 가치 없다면서 도박처럼 규제해야 된다. 영국 의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초자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서 내재적 가치가 없다며 토큰 거래를 도박처럼 규제해야 된다. 가치가 없고 도박에 활용되기 때문에 암호화폐 자산은 쓸모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압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의 투심은 굉장히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보유량들이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디어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세력들이 본인들이 끌어올리기 위해 마지막 미디어로 한 번 더 흔들어대는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영국 정부에 대한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암호화폐 전초기지로 뜨는 영국 굉장히 최근 기사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 전자거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영국에서 베타 모드를 왜 제공할까요? 6월 말 기사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국 암호화폐 거래소 베트남 시장 진출 임박 도박이라고 했으면서 거래소가 베트남까지 시장을 진출한다. 하나 더요. 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정 왕실의 동의로 법제화 예정돼 있다. 6월 말 기사입니다. 굉장히 미디어가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중심, 코어를 잡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시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실시간 총액 결제로서 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를 쓰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챕스라는 건 뭐냐? 바로 거액용 지급 시스템이다. 이 RTGS에 하나에 포함되는 하나의 결제 시스템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은행은 결제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오늘 영국의 고부가가치 결제 시스템인 거액용 지급 결제 시스템 챕스를 최근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인 ISO 2002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서비스를 갱신하기 위한 단연간의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이정표이다. 영국은 지금 뱅크 오브 잉글랜드, 재무부 등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수용하고 있고 암호화폐 규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RTGS 중에서도 챕스를 통해서 ISO 2002를 도입하면서 리플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죠. 우린 이런 중심을 보셔야 된다고요. 이상한 기사들로 투심을 흔들리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전망이 있다, 기본 통화될 것이다, 혹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디어로 사람들의 미래를 보는 눈을 굉장히 흐리게 만든다. 미디어는 누가 만든다? 바로 기득권 세력들이 미디어를 꽉 쥐고 있다. 우린 이런 부분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장기 투자, 타임 레버리지를 실현하죠. 중간중간 수량을 모아가고 분할 매수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수량에 맞춰가서 2025년 반감기 이후에 불장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는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 기사들, 미디어, 언론 등을 통해서 투자자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굉장히 흔든다. 가격을 봤을 때, 이게 맞나? 미디어를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식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바로 미디어와 세력들의 꿍꿍이다. 그들은 개미들이 대중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don't panic,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구독자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몇 가지 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세계 단일 통화를 준비한다. 30년 전부터 XRP는 그들로부터 선택되어졌다. XRP is selected by them. 게리 겐슬러는 유대인 혈통이므로 프리메이션, 악의 세력들이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으로 안목이 있으신 구독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꼭 공부를 하셔서 이런 어려운 장에도 본인만의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또속 언론 플레이만 쩌는 리또속 답 없다. 즉 다시 말해 뭐죠? 리또속은 언론 플레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또속은 언론이 만들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리또속은 언론과 기득권이 만든 함정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미디어를 보실 때 절대 함부로 흔들리기보다는 본인만의 공부를 통해서 투심을 바로 잡으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부의 반열에 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볼란테 테크놀로지스 관리은행이 페드나우 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페드나우는 미국에서 만든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월에 출시가 된다고 했지만 모르죠. 좀 더 연기가 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3분기 안에는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클라우드 결제 현대화 제공업체인 볼란테 테크놀로지와 페드나우는 같이 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드나우 즉시 결제 서비스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은행 고객과 협력하고 있다 발표했습니다. 7월 3일 기사고요. 포괄적인 파일럿 테스트는 전송, 수신, 은행 간 파일럿 테스트와 같은 다양한 거래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다. 볼란테는 페드나우 네트워크의 핵심 즉시결제 기능을 검증함으로써 은행이 획기적인 즉시결제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채택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즉 다시 말해 볼란테와 페드나우는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고, 볼란테는 뭐다? 클라우드 결제 현대화 제공업체, 결제 서비스 회사다 라는 부분이고, 페드나우가 우리는 언제쯤 발효가 될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란테 홈페이지에 와서도 페드나우가 나오고 있고 ISO 2002에 대한 메시지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역시나 리플사가 RMG 그룹으로 중요한 역할, 기득권 세력들과 중추적인 역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XRP의 기술력인 디스트리뷰션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 그 사설 원장을 통해서 사슬로 엮은 분산 원장 기술이 쓰인다. DLT가 쓰이기 때문에 실시간 결제에서 이 ISO 2002 메시지 시스템은 굉장히 리플과 유착 관계가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는 기사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리플 파트너 볼란테, 이미 리플은 볼란테와 파트너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커스터디안 뱅크, 그리고 XRP와 함께 페드나우 테스트를 1달러로 완료했다. 이런 부분인데, 리플의 파트너 볼란테는 미국의 주요 스탁은행과 함께 페드나우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XRP는 7월에 페드나우 출시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7월에 페드나우가 출시가 된다고 계속적으로 언론에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린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도 큰 법. 7월에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여유 있게 7, 8 그래 좋다. 9월까지 그냥 3분기 한번 기다려 줄게 라는 그런 스탠스로 여유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글 살짝 읽고 가겠습니다. 볼란테 테크놀로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볼란테와 페드나우는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외에 ACI 월드와이드 그리고 피네스트라와 같은 리플 파트너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즉시 지불 시스템인 페드나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페드나우는 뭐랑 간다? 볼란테랑 가는데 볼란테는 이미 리플의 파트너십이고 그 외에 또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가. 근데 그 친구들이 뭐다? ACI 월드와이드랑 핀네스트라다. 이런 부분 지금부터 하나씩 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네스트라부터 볼까요? 볼란테와 역시나 비슷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드나우를 출시하기 위해 핀네스트라와 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고요. ACI 월드와이드도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여기도 역시나 볼란테랑 비슷합니다. 결제 시스템 회사다. ACI는 실시간 전자결제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페드나우를 출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가 만들어낸 결제 시스템인데 볼란테뿐만 아니라 핀네스트라, ACI 월드와이드가 다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다. 이 세 가지 회사들은 다 어디랑 협력을 한다? 리플사랑 협력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테메노스도 알고 가주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가 언급이 될 겁니다. 테메노스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가 있는 은행과 금융서비스 및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다. 역시나 페드나우를 결성하기 위해 이 테메노스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 이따 도식도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드나우의 도식도고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샌더, 받는 사람, 리시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핀네스트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영국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역시나 리플렛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볼페이, 볼란테 테크놀로지의 페이 시스템 서비스고요. ACI 월드와이드 말씀드렸습니다. 테메노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둔 결제 시스템 회사다. ECS 핀도 나오네요. 이거 이따가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메노스는 역시나 우리가 뱅가드 포럼에서도 블랙록을 통해 PNC 뱅크를 통해 어디가 나오죠? 테메노스가 나와서 이미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퍼즐이 맞춰지셔야 됩니다. 테메노스도 페드나우와 연관이 돼 있고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뱅가드 포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CS 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CS 핀 역시나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기업이다. 트랜잭션 처리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설계한다. 즉 다시 말해 페드나우가 미국 연준에서 만든 결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접근 방식의 소프트웨어가 잘 될 수 있게 최적화를 해줘야겠죠. 이걸 바로 어디서 한다? ECS 핀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사가 어디가 나온다? 페드와이어가 나온다. 연준은 페드나우뿐만 아니라 페드와이어, 페드워치 등등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나오는 게 페드나우고요. 연방준비은행은 페드와이어 지급 서비스에 대한 ISO 2002 메시지 표준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의 계획을 발표했다. 결제 청산 그리고 결제 메시지에 대한 ISO 2002 표준의 채택은 국내 그리고 국경 간 결제의 효율을 개선하려는 연방준비은행의 전략을 지원한다. 즉 다시 말해 기득권 중의 기득권인 연준도 페드나우를 통해서 ISO 2를 통해 국경 간 결제를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미 게임이 끝났다. 마이그레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방준비은행 연준은 ECS와 같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직접 협력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회사죠. 당사는 페드와이어, 페드엣지, 페드나우 솔루션과 미국 전용 연결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이다. 이 ECS에 대한 회사 소개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ECS의 서비스를 보게 돼도 역시나 페드라인 다이렉트라고 해서 페드워치, 페드와이어, 페드나우가 보여지고 있고요. 솔루션을 보게 되더라도 역시나 이 ISO 2002와 실시간 결제를 비롯해서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까지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ECS 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페드나우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의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나우를 통해 미국 연방 주가를 기준으로 한 24시간 24/7 쉬지 않고 언제나 실시간으로 지급 결제 시스템이 가능한 새로운 판이 짜여진다. 거기에는 핀네스트라와 볼란테 테크놀로지, 볼페이, ACI 월드와이드, 스위스에 본사를 넣은 테메노스, ECS 핀 모든 게 다
판명이 되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리플 네트워크가 있다. 이걸로 페드나우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이 밝았습니다.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꼭 행운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가격 아직까지는 많이 오르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수량에 집중하자. 그리고 코인 투자에 있어서 이자를 내는 돈, 부담스러운 돈 가져오지 마시고 여유 자금으로 본인이 공부하시면서 할 수 있게끔 멘탈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타임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항상 말씀드려요. 오늘의 요지 정말 그 목표 2025년 다음 불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는 길 자체가 너무 험난하다.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휘어잡으면서 뒤집어 까고 위아래로 눌러 제끼면서 가격들이 요동을 치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잘 벗어나야 되고요. 또 한 번 미디어와 언론 플레이를 통해 한 번 더 우리가 어려운 시련과 역경에 빠지기 굉장히 쉽지만 그게 아닌 직진하셔서 본인만의 의지를 고수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중처럼 개미 투자자처럼 이렇게 마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투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요지이고요. Do not panic. 우리 모두가 마음 흔들리지 말고 패닉 상태에 오지 않게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금일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 구독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